여러분은 혹시 여우와 도토리 혹은 개구리와 단팥빵 무슨 관계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세상 모든 일이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더 많기는 한데 오늘 저희가 주제로 갖고 온 경제와 록 음악 이것도 저에게는 개구리와 단팥빵과의 관계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매우 생소하고 따로 노는 주제입니다만 오늘은 음악과 경제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느냐 이 바보 같은 2%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러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로코노믹스라는 책을 무려 집필하신 저자분이기도 한 이데일리의 피용익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은 음악 이야기도 좀 해보고 경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관계가 정말 둘이 있는지 결국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에 무지한데 음악에 대해서도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음악에 대해서 또 한지식 갖고 계시는 강환국 작가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강환국 작가님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조금씩 합니다. 네, 네. 그냥 주식만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식을 제가 제일 모르고요. 네, 나머지는 예. 조금 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음악 얘기도 좀 하고 경제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이 음악과 경제를 묶어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피용익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 그냥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경제신문 기자시니까 그냥 경제랑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냥? 예, 뭐 사실은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은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책을 쓰는 걸로. 음악을? 예, 그렇죠. 옛날에 럭스타의 꿈도 꾸셨다면서요. 이진우 선배는 저랑 노래방 예전에 많이 가보셨는데 제가 노래 좀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프로님도 어떻게 노래를 잘 하시나요? 제가요 그 방송 진행만 좀 못하지 다 잘합니다. 네, 제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또 정말 2%는 진짜 이상한 데 와서 썩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만큼. 그렇군요. 네. 저는 제가 워낙 문외한이니까 네. 이건 록이 맞아요? 락이 맞아요? 뭐 락? 뭐 이런 어떻게 부릅니까? 영어 발음을 하면 락인데 어. 우리말 표기법에 따르면 록입니다. 그럼 록이라고 쓰고 락이라고 읽으면 됩니까? 그렇게들 그 많이 대개는 하시죠.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어요. 제가 이프로님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1986년부터 락 음악을 들으셨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락 음악에 빠지게 되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영국에 잠깐 살 때 언제? 86년이요. 86년에 86년. 86년에 몇 살이셨는데요? 86년에 12살이었어요. 12살. 이게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네. 제가 워낙 동안이라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네. 86년에 12살 때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범용 뭐 그런 가수들이 인기였던 것 같아요. 남이 뭐 그런 소방차는 그 후에 나왔죠. 근데 영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돈나 물론 많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음악 시간에 비틀즈 노래를 들어요. 비틀즈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음악 수업이에요. 가사 외워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비틀즈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음악에 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들었고 스쿨버스에서 또 이제 학생들이 매일 운전 기사분한테 녹음한 테이프를 갖다 주면 틀어줘요. 거기 뭐 유럽의 뭐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뭐 그런 노래들. 아저씨 오늘 이것 들어주세요 하고 옵니까? 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피용익 학생이? 저는 그 짬밥이 안 됐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그 영국 학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짬이 안 됐고 보통 그 나이 좀 있는 선배들이 자기가 만든 테이프를 갖다 주면서 이거 틀어주세요 하면은 뭐 다양한 히트곡을 들었죠. 유럽 초중고를 노래 다 영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때 우리나라 학제로 5학년, 6학년 그때만 있었습니다. 근데 스쿨버스는 고등학교 형들도 같이 따는 스쿨버스였나 봐요? 영국 학제가 그 우리나라 5, 6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끝나고 중학교가 없이 네. 고등학교로 가요. 아하. 영국은 중학교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초등학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국에서는? 엘레멘터리 엘레멘터리 예, 스쿨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스쿨입니까? 예. 그럼 하이스쿨이 6년제예요?
5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 진학할 사람은 1년을 더 다니고. 아 하긴 독일도 비슷하네요. 거기도 엘레멘터리 스쿨이 4년이고 그다음 중고등학교가 합쳐서 8년 9년이거든요. 네. 비슷한 제도인 것 같네요. 하여간 20살 네. 무렵까지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미들스쿨이 없어요. 예,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보통 다 아는 지식입니까? 다 아는 지식이면 이거 좀 잘라달라고. 아니요, 영국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당연히 알았는데 이제 그죠. 영국은 몰랐죠. 네. 근데 이게 8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지금 이 스쿨버스 얘기는 몇 학년 때 이야기? 그 이제 영국 고등학교 1학년, 하이스쿨 우리로 1학년, 치면 중학교 5학년, 5학년 6학년. 엘리멘터리 스쿨이 4년제예요, 영국은. 그것까지 뭐야 5년인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별로 관심. 네. 근데 그 알겠어요. 네. 그 조금 전에 비틀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비틀스가 락이라는 거를 처음 알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뭐 팝송이 있고 락 음악이 있다라는 거 알고 들으면 얼추 알기는 하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요? 팝송과 락 음악? 네, 락 음악. 야, 오늘 사실, 이런 질문해도 되는구나. 네. 와, 이거 굉장히 저도, 기초적인. 저도 부끄럽기는 하지만 뭐 좀 사실 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팝송 중에 시끄러우면 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락 음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컬과 기타, 베이스, 드럼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뭐 키보드를 추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타, 베이스, 드럼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된 그런 음악을 쓰지 않죠. 쓰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전통적인 악기로 네, 그냥 살아있는 생소리로 승부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굉장히 락의 강점이고 그걸 락이라고 비틀즈가 하는군요. 거의 밴드 문화의 시초였다고 봐도 되죠. 물론 옛날에 미국에도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그런 락앤롤 가수들이 노래를 했지만 그때도 이제 밴드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보컬리스트 중심의 그런 문화였다고 하면은 밴드 문화를 발전시킨 거는 아무래도 비틀즈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 락 음악이 나왔을 때는 특히 뭐 기독교 쪽에서 이게 뭐 사탄의 음악이다, 좀 악마의 음악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왜 그랬나요? 그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어요. 초기에 락앤롤 음악이 흑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서 반발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어떻게 흑인 음악을 백인 자녀들이 들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셌는데 교회에서 특히 그런 주장을 많이 폈어요. 그럴 수 그러면서 있겠군요. 흑인들이 듣는 악마의 음악이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걸로 또 뭐였죠? 얘기 나오면 보컬 네 명이. 네, 네 명이 기본이죠. 그럼 그 기본 네 명이 모여서 만든 발라드도 있을 텐데. 발라드 많죠. 그건 락이라고 안 하잖아요. 락 발라드라고 하죠. 저 락 발라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락 음악은 네 명이 모이지 않으면 성립이 일단 안 되는 거네요. 뭐 셋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스트 뮤지션을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셋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베이스 없이 기타만 둘인 밴드도 있고 아니면 뭐 좀 같이 들어볼 만한 거 없나요? 예, 그 많이들 아시는 노래일 텐데 영화 아이언맨에도 들어갔던 노래예요. 블랙 사바스의 아이언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 사바스는 최초의 헤비메탈 밴드입니다. 거기 그 어지 어스본이라는 사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오지 오스본 아직 생존해 계시고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NTV에 나온 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머리도 굉장히 기시고 예, 쇼를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네. Has he lost his mind? Can he see or is he blind? Is he alive or dead? As he goes within his head. 확실히 그러면 이제 개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가끔은 락 음악 들으면 베이스를 뭐 30초, 1분 동안 막 혼자 친다든지, 뭐 드럼이 신나게 45초 친다든지 이런 게 예, 굉장히 락 콘서트에 많잖아요. 가면 그런 네. 솔로 아. 그 순서가 꼭 있어요. 기타 솔로, 뭐 그렇지. 베이스 잘 치는 사람 베이스 솔로 하고 드럼 솔로 하고. 최근에도 그 락이 꽤 돈 좀 버는 장르입니까? 요즘에는 사실 돈을 못 벌죠. 요즘에 뭐 멜론이나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멜론 차트 그런 거 뭐 차트가 괜찮습니다. 음악 차트 보면은 다 보이겠지만 힙합 아니면은 걸그룹이에요. 보이그룹도 있고 네. 네. 예. 아니면 아이유. 뭐 근데 락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락 음악이 씨가 말랐어요 지금. 락을 해서는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네, 그 대신 공연을 하죠. 옛날에 인기가 있었던 밴드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하면서 콘서트를 통해서 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팬들도 되게 올드하신 분들이겠어요. 맞아요. 적어도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들 가죠. 그 일본에 가서 콘서트에 방문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 직접 락 콘서트를 가보셨어요? 네, 도쿄에서 더 라스트 락스타즈라는 밴드가 데뷔 콘서트를 했어요. 이름이 그 되게 밴드 재밌죠. 이름이 네, 저는 이름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이 90년대 활동하든 80년대 90년대 활동하던 뮤지션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 이후에 락스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일본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라스트 락스타즈라고 칭하는 게 아주 이상하진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공연을 갔다 왔는데 90년대 일본에 비주얼계, 비주얼 K, 뭐 우리나라에서는 비주얼 락이라고 하는 장르가 인기를 끌었었어요. 뭐 다들 많이들 아시는 엑스제팬, 루나씨, 라르캉시엘 뭐 그런 밴드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멤버들이 모여서 결성한 밴드가 라스트 락스타즈. 아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엑스제팬이나 루네스 쪽에서 각각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나와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따로 만든 건가요? 뭐 대표로 뽑아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자기들끼리 좀 친한 애들이 아, 그죠. 네. 의기투합해서 만든 건데 엑스제팬의 피아노 겸 드럼을 치던 그 요시키, 루나 씨의 기타리스트 스기조, 라르캉시엘의 보컬 하이도 이렇게 모였고 또 얘네들보다는 조금 후배인 미야비라는 또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기타리스트가 합류했습니다. 팬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겠네요. 지금 이 멤버들이 요시키가 우리 나이로 59살이에요.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고. 환갑이시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최소 40대 후반, 50대 중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나훈아 디너쇼 같은 겁니까? 뭐 일본에도 사실 엔카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나훈아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 그거보다는 좀 후대. 좀 최근에 있었던 뭐 송골매 그 정도는 될 것 콘서트 같습니다. 같은. 예. 몇 시간 하나요 그런 콘서트는? 보통 락 콘서트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데 얘 그 라스트 락스타즈도 2시간 조금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 락 콘서트 가면 이제 그 앉아 있는 곳은 없고 전부 다 서서 이렇게 하는 네. 거죠, 네. 보통 플로어석이 있고 뒤에는 좌석이 있습니다. VIP들을 위해서. 앞쪽은 그럼 서서. 사실 VIP석은 앞쪽이에요. 근데 거기 비싼 좌석은 앞쪽인데 네.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들의 나이가 많다 보니 네. 다 앉아서 봤죠. 맨 앞에서도. 네, 그리고 그게 비싼 자리고. 그렇죠. 야, 진짜 고령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사실 락 페스티벌 그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40대, 50대 팬들은 이렇게 벽에 기댈 곳을 찾아서 가든가 아니면 정말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만 머리를 좀 흔들고 하다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기대 있고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산업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락 그냥 음악 그런- 팬들이 아직 많아요. 사실 80년대, 70년대 락 음악 듣던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듣고 있고 우리 강 프로님께서도 락을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예. 저도 그렇고 락 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이 잘 지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산업이 지탱이 될 것인가. 지금은 사실 40대, 50대들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머리도 흔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10년, 15년 후에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저조차도 사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예, 그 힘들죠. 이유는 없고. 제가 아이유 팬이기도 해서 아이유 공연을 가면 보통 4시간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가수인데도 2시간 지나가면 힘들어요. 엉덩이도 아프고 이 응원봉 흔드는 팔도 아프고. 근데 락 음악은 체력 소모가 더 많거든요. 락 음악은 콘서트가 그 4시간입니까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런데도 네. 매번 강도 높게 해야 되니까 락 콘서트는 저도 막 20대 때도 갔다 오면 기진맥진해졌어요. 본인 힘들어서. 예. 그래서 콘서트 산업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락 밴드들이 많이 없어졌고 락의 인기를 끌지 못하다 보니까 락 콘서트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누가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옛날에 인기 있고 더 이상 인기 없으니까 팬들도 올드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밴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마치 인터넷 때문이죠. 인터넷. 그게 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방과 쌍화차가 없어진 게 뭐 인터넷 때문입니까? 그냥 그런 거죠. 다 그러다 그렇죠. 네. 그러다 그냥 사라지는 거고. 네네. 아 그래도 뭐 커피숍에서도 쌍화차 파는 곳이 있긴 있던데 뭐 물론 지금도 락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락이랑 댄스랑 음. 뭐 발라드 뭐 그 정도 세 개 축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락이 그 축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매니아층만 듣는 거죠, 그죠? 락 맞습니다. 쪽은. 네. 네. 댄스와 발라드만 남았다. 힙합도 있죠. 락의 자리를 꿰찬 게 힙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기수 콘서트 나오면 이게 마지막 콘서트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고령 뮤지션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뭐 이번에 콘서트를 한다 그런 팬들이 나중에 또 볼 수 있을까? 이번에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뭐 고령이라서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데이빗 보이 뭐 그런 분들도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팬들이 많이 슬퍼했었는데 네. 아예 그냥 이게 우리 마지막 콘서트야라고 홍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건젠 로지즈가 80년대 후반에 데뷔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90년대 초중반까지 인기를 끌다가 해체를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2016년 그때 재결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마지막 투어다. 그러니까 아예 제목을 Not in this lifetime 투어라고 했어요. 이번 생에 다시 볼 수 없는 투어니까 너희들 꼭 와. 그런 메시지거든요. 저도 갔었어요. 오사카 공연 가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175번 콘서트를 했고 175번. 네. 모인 관객이 537만 명이었어요. 오. 그 정도로 한 이제 번에 3만 명. 네, 전성기가 지난 밴드인데도 그렇게 많이 모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희들 더 이상 우리 못 봐. 그 투어를 3년 반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거 왜 했을까요? 이제 본인들도 은퇴하기 전에 한번 세상을 한번 쭉 돌아보자. 팬들이 낸 돈으로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제 추측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시지 않았나 싶기는 그럴 하고요. 수도 있을 것 사실 예를 들면 메탈리카가 라스트 콘서트라고 서울에 온다 하면은 뭐 저도 50만 원 넘게 내고 갈 것 같아요. 100만 원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돈으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떤 뮤지션도 돈 벌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진 않고 팬들이 기다려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솔직해지면 제 스타일은 맞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근데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 얘기한 그 건젠 로지즈 같은 경우가 그렇게 175번 콘서트를 해서 번 돈이 5억 8,400만 달러예요. 지금 환율로 7천억 원. 와우. 그러니까 언제였죠? 그 연도가? 2016년부터 2019년. 퇴직금 치고는 꽤 괜찮네요, 그죠? 네, 7천억 원. 그걸로 끝이 아니겠죠. 앞으로 또 몇 년 있다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라스트 not in this lifetime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실제로 오지 오스본 아까도 얘기했던 오지 오스본이라는 그 가수는 라스트 그러니까 No More Tours라고 더 이상 투어 없다. No More Tours라고 하는 이름으로 92년도에 공연을 했었어요. 그리고선 몇 년 있다가 슬그머니 또 했어요. 2010 몇 년에 또 하고. 투어서겐. 예. 그러고선 또 슬슬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번복을 하냐.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공연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살살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야? 인간적이다 정말. 그죠? 예. 야.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락스타들이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빨리 싸우기도 하고 밴드가 해체되기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소위 재결합하는 경우도 그럼 많겠네요. 이런 라스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젠 로지즈의 엑슬 로즈 보컬리스트랑 기타리스트 슬래시가 원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재결합을 해서 그 무대에서 막 끌어안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서로 화해했을 수도 있지만 사이는 왜 안 좋았어요? 뭐 음악성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뭐 그건 공식적인 거겠지만 네? 밴드를 하다 보면은 약간 리더십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더는 보통 그럼 보컬이 리더입니까? 보컬이 아니면? 리더라고 많이 생각하는 엑슬로즈 같은 경우는 리더였죠. 그런데 뭐 아까 말한 엑스제팬 같은 경우는 드러머 요시키가 리더고 뭐 리더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뭐 콘서트를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럼 몇 명이 나누죠 일단? 일단 드럼. 뭐 이제 스텝들 빼고 멤버들만 하면은 4명이 나누는데 그것도 기여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리더가 나눌 것 같고 리더가 좀 더 많이 받을 리더가 것 좀 같네요. 더 많이 지금.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나누는지는 안 알려졌나 보군요. 관행이라든가. 밴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을 때는 우리 4등분 하자 하겠지만 점점 인기도가 달라지고 그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갈라지겠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네, 그런- 없죠. 그런 게 생길 그러면 수밖에 갈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보이그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활동 그렇죠. 많이 하고 음, 출연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고. 그렇지. 레드 제플린이 굉장히 팬들이 원하는 재결합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1980년에 해체한 후로 단 한 번도 재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회성 공연으로 4번 하긴 했는데 오. 공식 재결성에서 투어를 한 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드러머였던 존 보넴이 죽었기 때문이다. 보컬리스트인 로버트 플랜트가 공연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대요. 그 우리 네 분 중에 거부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사진으로? 맨 앞입니다. 왼쪽 밑이요. 예. 아하. 그래서 아. 이분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 넷이 만들었던 밴드가 레드 제플린인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재결성의 의미가 있겠느냐 와.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나머지 멤버들이 8억 달러를 받고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저분이 거부했어요? 예, 이분이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라고 영국 데일리 메일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어요. 저분이 리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분 비율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8억 불이면 참고로 1조 원입니다, 여러분. 네, 약 1조 1조 원. 원이죠. 네, 그렇죠. 야. 중요한 건 오보로 밝혀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얘네가 재결성하면 이 정도 규모겠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월드 투어를 해주는 조건으로 1조 원. 월드 투어도 아니었고요. 2014년이었는데 세계 도시에서 35번. 굉장히 공연해 주는 걸로? 굿딜인데요. 네, 굿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300억의 이익이 나와야 1조 원이 겨우 맞춰지는 비즈니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300억? 이 아니, 관객이 몇 재결성 명이나 들어온다고 300억을 봅니까? 재결성 투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 티켓을 판매할 수 있을 거고 공연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거고 거기에 뭐 또 음반도 거기 팔고 그러나 봐요. 뭐 또 광고도 붙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손해나지 않는 구조로 만들겠죠. 어떻게든. 중계 방송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건슨 로제스는 사이가 원래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제 모였고 저기는 반대로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모이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저라면 눈 딱 감고 노래 부르고 1조 원 나눠 가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더 많이 가져도 되죠. 그거 리더가. 아니라도 그렇죠. 충분한 분들이라서 더 중요한 의미를 또 그러시네요. 저희 같으면 그냥 하지 않습니까? 둘이 하라고 그래도 하고. 아니, 뭐 1,000억 정도라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근데 뭐 사실 1조 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뭐 그런데 뭐 물론 1조 원이 이 사람들한테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딱히 필요도 없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저분들은 네, 그 뭐 음반 판매량이 미국에서만 1억 1,200만 장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은 한 2억 장 되겠죠. 그 지금도 계속 스트리밍으로 돈을 벌고 있고 2017년에 마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의 이미그런트 송이라는 게 삽입이 됐거든요. 예. 원래 레드 제플린이 영화에 자기들 음악을 못 쓰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예. 월트 디즈니에서 막 사정사정을 해서 썼대요. 근데 그때 빌려주고 받은 돈이 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 정도라고 오. 합니다. 그렇죠. 노래를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고 살짝 빌려줬는데 60억을 받았고. 네, 맞아요. 나 그리고 빼시네요. 네. 그걸로 인해서 다시 차트 역주행을 했죠. 이 곡이. 아, 네네. 예.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벌어들인 돈도 또 어마어마한 거고요. 정말 별세기예요 여기는. 네. 정 작가님은 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네. 태어나 보니 이재용이야 네. 이 인생과 태어나 보니 레드 제플린 멤버야 이 인생과 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당연히 레드 제플린 멤버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저도 그쪽으로 지금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기웁니다. 아니 뭐 사실 뭐 당연히 이재용 그 회장님이 돈이 좀 더 많으시기는 하시겠지만 네. 몇십만 명의 그 이제 기업을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 안 해봤지만. 네. 근데 레드 제플린은 그냥 흥 날 때 노래만 하면 된다. 그렇죠. 저 세 명이랑만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녕 친구 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네. 그래. 그리고 뭐 한 1조 원씩 들어오면 돈은 더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뭐 1조 원이나 1,000억 원이나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는 항상 불공평한 세상을 상징할 때 네. 이재용 뭐 정의선 이런 얘기하면서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하지만 예, 예.
사실은 불공평의 상징은 따로 있다. 저기 그죠 레드 제플린.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네. 태어나 보니 송혜교 이거 어떻게 하란 겁니까? 자라나 보니 아이유. 아니 물론 뭐 노력도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 그 이프로님이잖아요, 그때. 뭐 다음 생에 2%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네. 야, 로그막은 언제 나왔어요? 그 로그막의 시작은 언제다? 그게 이상한 질문입니까? 공식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이라고들 봐요. 네. 그 전에도 물론 락 음악과 비슷한 장르가 있었어요. 리듬 앤 블루스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주로 흑인 뮤지션들이 많이 했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1950년대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때 전쟁 끝나고 나서 한 10년 지나면서 굉장히 초고속 발전을 하던 시대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풍요로워지니까 젊은 애들이 놀고 즐길 게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와서 돈을 펑펑 쓰는데 춤추러 다니고 하는데 이게 엄마 아빠들이 듣던 뭐 프랭크 시나트라 그런 걸로는 이게 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빠르고 신나는 그런 거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 그런 수요에 부합한 게 락앤롤이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흑인 뮤지션들이 하다가 백인들이 이 거대한 시장을 흑인들한테 다 내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점점 백인들을 발굴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비스 프레슬리였고요. 네. 50년대에 나온 락앤롤 음악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당연히 영국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어요. 영국도 그때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골든 에이지라고 할 정도로 풍요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락앤롤 가수들이 인기를 끄니까 영국에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카피하는 밴드들도 많이 나타났고 네. 락 밴드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나라 보이그룹 만들어지듯이 굉장히 많이 탄생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틀즈였습니다. 또 하나가 롤링스톤즈였고. 그 이 럭 역사를 보면은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딴 나라들, 이런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락이 좀 적었나요? 아니면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좀 먹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락앤롤의 역사가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유럽 다른 나라들도 그 문화를 많이 공유를 했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비틀즈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또 독일 밴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스콜피언즈도 있었고 요즘에는 램스타인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프랑스는 뭐 기본적으로 락이 좀 약한 나라긴 한데 그래도 거기도 헤비메탈 밴드들도 있을 정도로 뭐 아예 없다고 할 수 다 없습니다. 있을 건 있다. 네. 주 시장이 됐던 건 미국이랑 영국이었죠. 뭐,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연간 예. 경제 40년대 전쟁하고 그럴 때 굉장히 안 좋았다가 한 50년대 들으면서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죠. 10% 가까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계속됐어요. 성장률이 꺾일 때마다 음악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빨간 그래프 뜰 때마다 네, 그렇죠. 오. 뜰 때마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예. 그 비슷한 시기에 음악이 확 바뀌었어요. 락 음악의 그 스타일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네. 73년인가 그랬죠. 그때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는데 심각했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미국, 영국 경제 다 좋았고 막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에서 락 음악이 인기를 끌다가 유가가 정말 몇 프로만 올라도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휘발유 가격으로 보면은 4배가 올랐다고 해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못 굴리는 거 물론이고 공장 가동이 멈춰요. 공장에 굴러가질 않으니까 실직자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써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고 굉장한 그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분노를 표출할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막 예쁜 사랑 노래를 하는 락 음악이 인기가 줄어들고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펑크락이라는 그런 장르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펑크락의 또 그 특징은 멤버들이 그 락 밴드들을 결성하는 사람들이 실제 실직자들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은 락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연주도 할 줄 모르고 뭐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거든요. 락을 하자. 어떻게 하지? 쉽게 하자. 그래서 단순한 코드, 기타 코드와 단순한 연주
연주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당시에 분노에 있던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거죠. 아, 음악성은 좀 단순해졌지만 네. 이 분노를 뭐 목소리 내서 표현이죠. 와 소리 지르고 하면서 그렇죠. 그죠? 같이 네. 따라 부르기 좋은. 맞습니다. 죽어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겠네요, 그죠? 네. 섹스 피스톨즈라고 영국의 대표적인 펑크 락 밴드였는데 예. God Save the Queen이라는 노래입니다. 저거는 근데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God Save the Queen 그 가사에 보면 There's no future for you 라는 게 나와요.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 없다. 네. 그러니까 영국 경제의 현실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비꼰 거죠. 네네네. The fascist regime it made you a moron. Potential hate 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그런데 펑크락은 5년 정도 인기를 끌다가 또 확 식었어요, 인기가. 그냥 락과 펑크락은 딱 들으면 구별이 됩니까? 펑크락은 그 기타 코드 전개가 단순 좀 무식하고 단순하고 곡 길이도 짧아요. 3분 안팎으로 짧고. 짧고 가사도 좀 버르장머리 없고. 그렇죠. 사회를 그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어. 내용이 많아요. 욕도 하고. 음. 그리고 보컬 목소리가 일단 화가 나 있죠. 대중가요로 느끼면 제 느낌에는 랩을 듣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아, 우리나라에도 90년대 펑크락이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노브레인, 뭐 말달리자 뭐 그런 크라잉넛 뭐 그런 사람들이 펑크였죠. 아 혹시 IMF 때 맞물려서 그런가요? 그때 분노가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을 대입하면은 그때 펑크락이 인기를 끈 거는 IMF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상이 기분 나쁘고 짜증 나니까 노래도 대충 부르고. 그리고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와 소리 지르는 거죠, 이제. 네. 대중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요. 그때 네, 그런 그게 당시에. 펑크락. 예. 그럼 조금 전에 5년 정도 하다가 시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경기가 또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 1980년대 들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호황을 맞으면서 음. 분노라는 게 펑크락의 동력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기 좋을 때는 보통 그럼 어떤 음악이에요? 경기 좋을 때는 밝고 신나고 음. 희망차고 댄스? 댄스 음악도 물론 인기를 끌죠. 근데 락 음악으로 국한해서 본다면은 80년대 본조비 뭐 포이즌 그런 그 꽃미남 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맨날 파티, 섹스 뭐 이제 그런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정말 먹고 살기 좋은 시절에 가사가 그런 한가한 노래하는 맞습니다. 그 음악이나 멜로디는 비슷해요? 그 락이에요? 멜로디도 굉장히 캐치하다고 하죠.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그걸 캐치한다고 하는군요. 캐치하다. 예. 아, 저 멜로디가 좀 캐치한데 그러면 쏙쏙 잘 박힌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예. 뭐 그런 멜로디에 아주 화려한 분장도 굉장히 아까 보셨던 일본 애들처럼 그 화장도 많이 하고 머리 경기 좋을 스타일도 예. 경기 좋을 때는 그럼 어떤 음악입니까? 예, 포이즌의 Talk Dirty to Me라는 노래인데 딱 보니까 19금 노래네요, 그죠? 저거. 아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토크 더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욕을 해줘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나한테- 더티라는 게 이제 뭔가 성적인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그죠? 나한테 네. 야한 말을 해줘 뭐 그런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당시 80년대 락 음악은 다 좀 이렇게 문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80년대 말에 두 자릿수 성장을 3년이나 했거든요. 네, 그죠, 그죠. 미국도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고 그때는 뭐 이렇게 즐기는 음악이 인기를 끌었죠. 분노가 별로 느껴지지 않네요, 저기는. 예. 예. Know that I can hardly wait just to see you, and I know you cannot wait. I wait to see me too. 다음에 경기가 또 나빠질 때 뭐가 또 변화가 있었겠네요. 아까 그 헤비메탈 뭐 그중 그러니까 그 헤비메탈도 왠지 경기 나쁜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그 영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던 1960년대에 예. 사실은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뭐 런던의 대학생들이야 뭐 즐겁게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살았겠지만 버밍엄 같은 공장지대 청년들은 네. 뭐 매일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고 그 전쟁 전이나 후나 비슷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틀즈 감성이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여자랑 손잡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또 분노 그런 좌절 그런 게 음악으로 표현된 게 헤비메탈이에요.
그러니까 비틀즈 같은 감성을 공유하지 못했던 거죠. 그 네. 사람들한테 뭔가 더 화가 나 있고 더 좀 센 그런 그 일상의 피로를 풀어줄 그런 음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헤비메탈이에요? 그게 중금속이라는 뜻인가요? 중금속 직역하면 중금속인데 그 어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왜 헤비메탈이라는 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어떤 기자가 잡지 기자가 처음 사용했다. 마치 헤비메탈 같은 소리였다. 그렇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기계음 소리 같은 네, 그런 음악이다라는 표현으로. 예, 그렇다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적어도 이 공장 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었다 보니까 매일 접하던 그런 기계음 거기에 익숙한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가사는 어떤 주장을? 가사는 정치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죠. 많았어요. 예. 그러면 똑같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거면 아까 펑크락 그것도 저항과 반발, 네. 버르장머리 없는 가사라고 했고 헤비메탈도 비슷한 느낌인데 둘은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냥 딱 들으면 압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들으면 알거든요. 저희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헤비메탈은 이런 느낌입니다. 블랙 사바스의 워픽스라는 노래인데 처음부터 뭔가 헤비하고 좀 가라앉네요 분위기가. 물론 이거보다 빠른 노래도 많이 있었는데 초창기 헤비메탈은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느낌으로는 막 전설의 고향에서 여우가 아우 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네, 그렇죠. 굳이 둘 다 이제 불량배라고 치면 아까 펑크락은 동네 양아치 2명 정도라면 여기 족보인가요? 이 뭐르네 헤비메탈은 뭐 명동 신상사파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최소한 7명 이상이 그렇죠. 나올 것 같은 그런. Candles gathered in their masses, just like witches at black masses. 그 사진으로 보시면은 그 느낌을 더 잘 아실 텐데 비틀즈 락 밴드 비틀즈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착해 보이네요. 머리 동그랗게 자르고 이게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죠 한때. 네. 이렇게 착하게 생겼던 반면에 블랙 사바스 불량하네요. 헤비메탈 밴드는 이랬습니다. 칠성파 느낌이야. 그렇지. 딱 족보기 족보. 네. 그래 그 두 음악이 그런 느낌이었다. 네. 그 헤비메탈, 그 메탈리카, 그건 저도 요즘에도 많이 듣거든요, 사실. 특히 작년 하락장이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엔터 샌드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엑시트 라이트, 엔터 나이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전부 다 끝나고 밤이 온다라는 건데. 그걸 작년 하락장이랑 너무 잘 연결시켰군요. 어울리더라고요. 잘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네. 네. 이게 1980년대 헤비메탈 밴드들. 헤비메탈도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던 장르가 우리나라에서는 LA 메탈이라고 했고 그 LA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LA 메탈, 미국에서는 헤어 메탈, 또 전문적인 분류로는 글램 메탈, 글램 락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외모를 많이 가꾸고 좀 화려함. 그 글램 예, 데이빗 보이 같은 사람들이 글램 락의 대부였거든요. 글램이 무슨 뜻이에요? 약간 화려하고 반짝이고 뭐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예. 글래머 맞을 거 같네요. 네. 그래서 글램 락에서 영향을 받은 글램 메탈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가 경제 초호황기였어요. 80년대 말에.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머리를 뭐 무스를 썼는지 젤을 썼는지 이렇게 막 그래. 치솟게 만들고 보통 화장도 메탈이 하고 이제 우물하고 뭐 우울하고 뭐 불경기고 이런 걸 나타내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갑자기 머리도 길어지고 화려해지고 그러네요. 이 당시에 80년대 대중음악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뮤직비디오가 등장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수의 외모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메탈 밴드들도 비록 음악은 뭐 팝송에 비하면 거친 음악을 하지만 굉장히 꽃미남처럼 이렇게 화장도 많이 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 어정쩡하다 정말. 메탈을 하려고 하는데 곱상해야 되는 이 불균형. 거기서 오는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정말 문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저 중에 몇 명 보이고 예, 대부분 뭐 이제 60을 바라보는 고령들입니다. 예.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러면은 그 90년대에는 그 제가 이제 좀 어렸었는데 그 저는 주로 뭐 너바나라든지 뭐 그린데이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이제 다른 장르가 되는 거죠, 그죠? 80년대 경제 초호황이 네. 계속될 줄 알았는데 1990년대 초에 갑자기 미국이 역성장을 하는 해가 있었어요. 골프전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음악 장르가 또 한 번 변하는데 너바나가 그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지 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얼터너티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얼터너티브는 사실 대안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정통 락 말고 그거랑 좀 다른 락을 다 얼터너티브라고 했었고 예. 그 중에 특정 장르가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그런지 락이었어요. 너바나가 네. 대표 주자였죠. 뭐 그 당시 음악 팬들은 다 기억할 텐데 포이즌, 건즈 앤 로지즈 이런 밴드들이 라디오에서 맨날 나왔거든요. 미국 네. 라디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고 너바나 음악이 나왔어요.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갑자기 글램 메탈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그게 경제가 꼬꾸라진 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게 막 더 이상 흥청망청 술 마시고 뭐 그렇게 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또 다시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막 역성장하니까 다시 분노, 좌절 그런 키워드가 락 음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좌절을 사방사방 발라드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거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이게 1988년 12월 빌보드 차트예요. 빌보드 핫백 그러니까 싱글 차트. 88년에는 1위 곡이 벌써 Every Rose Has Its Thorn이라고 포이즌 노래가 들어가 있고 네. 락 밴드 음악이 1등 그리고 7등에 건즈 앤 로지즈 웰컴 투 더 정글 뭐 이런 노래들이 포진해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보면 마일리 사이러스가 1등이고 뭐 다 훌륭한 가수들이죠. 근데 락 밴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0위권으로 쭉 내려봐도 락 밴드는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죠, 저게? 저게 언제라고요? 2000년 전후에서 인터넷 시대가 개막됨과 함께 네. 락 밴드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꿰찬 게 힙합이에요. 2017년에 공식적인 집계가 힙합 판매량이 락 음악을 앞섰다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락이 해주던 저항과 음울함과 뭐 이런 그 괴로움의 표출과 그런 걸 어떤 음악 장르가 그럼 대신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 저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을 텐데. 네. 지금은 힙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힙합 가사를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마찬가지로 분노해 있고 네. 불만도 좀 많고요, 그죠? 그렇죠. 네. 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힙합은 근데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했죠? 옛날부터 있긴 있었잖아요, 그것도. 힙합은 원래 그냥 흑인들이 하는 그죠. 그 하위 장르 중에 하나였죠. 그냥 메이저 장르는 아니었고.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떴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진짜 힙합 많이 너무 하잖아요. 혹시 그러면 피용익 기자님은 이제는 락이 이분들 이제 락스타들도 살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마지막 투어들 계속 하고 있고 팬들도 뭐 그렇고 그러면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같은 질문을 예를 들면 트로트가 이젠 50년 후에는 트로트 없을 거야. 지금 뭐 우리 세마치 장단의 노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뭐 누군가 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락은 뭐 90년대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락은 죽었다, 락 is dead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계속 아직도 살아 있고 영원히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냐 아니냐 그 차이겠죠. 락의 시대는 뭐 지금 비록 인기는 끌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오지 않을까. 뭐 사실 2000년대 이후로 제가 그 경제 위기가 몇 번 더 있었잖아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 팬데믹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락이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락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니까 90년대에서 저의 그런 분석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아까 강 작가님 말씀하신 그린데이 그런 밴드들이 조금 인기를 끌었어요. 그린데이도 펑크 락이었죠. 네네. 그 보면은 그 이 락 음악 그 밴드 중에서 이제 경영화, 기업화를 시도한 것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책에 어떠신가요? 예, 롤링스톤즈가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예요. 롤링스톤즈가 비틀즈랑 양대 산맥을 이루던 밴드였는데 1970년에 비틀즈가 갑작스럽게 해체를 하면서 일약 넘버원 밴드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부터 굉장히 기업적인 경영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멤버들이 옛날에는 그냥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우리 좋아하는 음악을 해보자. 그리고 노는 밴드로 시작했다가 그 즈음부터는 아예 전담이 생겨요. 뭐 공연 전담, 공연은 네가 알아서 해. 뭐 누구는 뭐 비용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기업의 CFO 뭐 그런 식으로 다 전담하는 역할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체계가 갖춰졌고 이 밴드가 지금 60년 넘게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멤버 작년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수했던 비결은 아무래도 그런 기업 경영 그 기업 같이 밴드를 경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SM이나 YG는 이제 그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얘네는 밴드 멤버 4명이서 그걸 알아서 4명이 한다는 네가 거죠. CEO, 네가 CFO, 예. 네가 CEO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죠. 경영진이 공연도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예.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그거 그럼 서로 안 했다는 겁니까? 옛날에 엘비스 매니저도 그렇고 롤링스톤스 매니저, 비틀즈 매니저 돈을 삥땅을 많이 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틀즈가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돈은 타 매니저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죠. 그런데 롤링스톤즈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경영 마인드가 있었던 맞습니다. 돈 관리도 아주 락스타. 철저하게 했죠. 심지어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망명도 했어요. 영국인들인데 그 당시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한 90%뭐 그렇게 가까이 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번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프랑스로 이주를 했고 네덜란드에 법인을 세웠고 네. 기업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인 행동을 했군요. 예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기업적인 경영을 했다. 솔직히 라고 말하자면 보고 다 절세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 사람이. 네 맞아요. 90%가 세율이었던 적도 있었군요. 옛날에 뭐 스칸디나비아는 100% 넘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 넘으면 100원을 더 벌면 네, 110원을 내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삐삐라는 그 이제 캐릭터 있잖아요. 그 린드그렌 아줌마가 만든 삐삐라는 캐릭터. 그래서 이제 그분도 스웨덴에서 이제 100% 이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좀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100% 이상을 어떻게 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튼 네 오늘 피용익 저자와 함께 로코노믹스의 저자와 함께 음악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야 이렇게 음악에 문외한인 2%가 들어도 재밌네요. 그럼요. 예. 저도 사실 락 음악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확실히. 자 오늘 피용익 기자와 함께한 로코노믹스 3프로 TV가 그동안 시도했던 콘텐츠 중에는 다소 독특하다. 이 진행자 조합도 매우 독특하고 콘텐츠의 이 코드 진행도 좀 독특했던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자, 오늘 피용익 기자와 함께한 로코노믹스 재밌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어리석은 질문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